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복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복권으로 대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당첨의 확률을 조금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구매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계산 안 하실지도 모르죠. 복권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황제가 베푸는 연회에서 손님 몇 사람을 공개적으로 추첨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줬다고 합니다. 또 5대 황제 네로는 이 행사를 더욱 일반화시켜서 대중적인 추첨 행사를 매일 벌려가지고 직업도 주고 땅은 물론 노예까지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권이 17세기에는 미국으로 가서 특히 이제 공공사업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교회와 학교, 항구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했고, 여러분 이 얘기도 아시죠? 미국의 저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대학을 설립할 때도 복권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부터 복권이 발행됐는데 최근에도 로또 복권과 또 연금 복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 확률적인 기대값,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살까요? 언젠가 이 5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20년 동안을 꾸준히 사모았다가 처음 당첨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소식을 듣고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는 복권을 더 사야겠다. 또 하나는 야 2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니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복권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복권으로는 자신이 없는 경우에 또 복권과 유사성이 있지만 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보험이나 도박이 있습니다. 보험이나 도박. 그 중에서도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구별할 때, 투자자를 구별할 때 그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선호, 어떤 경향,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을 하죠.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아주 위험이 높은 거에 막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위험이 높은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 있어요.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위험 중립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로또 복권은 이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인데 1등에 당첨된 확률이 제 계산으로는 한 815만 분의 1. 그러니까 0점하고요. 0이 6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0이 6개 들어가고 1, 2, 7. 얼마나 낮은 확률입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연금 복권 520이 있더라고요. 연금 복권 520은 매달 500만 원씩 20년을, 그러니까 한 12억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당첨 확률이 로또보다는 높지만 당첨 확률이 315만 분의 1. 그리고 0점하고 또 0이 6개 붙습니다. 그리고 317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낮죠. 그런데 로또에 비하면은 당첨 확률이 2.6배나 높다고 해요. 이렇게 그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복권에 대해서는
행운의 대박을 기대하지만 보험은 어때요? 대개는 보험금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불운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험에 들기가 어쩐지 마음 내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보험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 시장에서 볼 때는 시장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자가 모이는 건데, 보험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고 공급자가 보험회사죠. 보험 시장에서 볼 때는 누가 보험에 많이 가입해요? 수요가 누구한테 많습니까? 보험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보험을 안 탈 거야, 이런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 시장에서는 누구한테 수요가 많느냐? 보험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 시장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 보험을 안 줘야 이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고객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 개인의 성향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입하는 가입자는 자기 개인의 정보를 자기가 다 아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정보가 서로 비대칭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면은 지금 보험 시장에서 보는 대로 수요자는 이제 어떤 위험한 사건이 터지거나 불행한 일이 있어서 보험을 타게 될 사람들이 많고, 보험을 공급하는 사람, 기업 측에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중고차에 대해서는 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차에 대한 정보를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시는 분들은 그 차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력을 여러 가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있다면, 이 차가 정말 좋다 하면은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험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시장에서는 회사는 꺼리고 가입자만 원하는 그러한 비대칭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권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개인의 정보가 필요 없죠. 단 한 방에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험과 달리 복권 시장에서는 이 공급자가 소비자를 전혀 가리질 않아요.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복권을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한 방에 큰 대박을 노리는 사람. 대체로 소득이 적고, 대체로 미래는 창창한데 지금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지금 여건으로는 어려운데 야, 이거 한번 타면은 팔자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상류층보다도 중하류층, 또 여유가 있는 중년, 노년층보다도 여유가 없는 젊은층,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복권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또 위험을 굉장히 선호하는 도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금을 복권 시장에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복권 판매도 굉장히 규제가 많고 제한적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 보험을 드시겠어요? 복권을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을 선호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였습니다.